컴퓨터 활용 생산 선반 파트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최현호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서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모여서 한 단어, 워드가 되고 이런 워드들이 모여서 한 블록이 형성된다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말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개의 블록에서는 워드의 개수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몇 개라고 정해진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에 대한 워드가 2개 이상이 하나의 블록 내에서 실행되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워드를 기계가 읽어서 따르게 됩니다. 이 전 시간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네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한번 힘내서 배워봅시다. 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CNC 좌표계에 대해 알고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좌표계와 프로그램 작성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거나 알아서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표계를 기계에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좌표계의 종류에는 기계 좌표계, 절대 좌표계, 상대 좌표계, 잔여 좌표계가 있으며 잔여 좌표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계의 원점과 기계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하자면 프로그램을 할 때 도면 또는 제품의 어떤 기준점을 정해주는 좌표계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과 함께 공구가 이제 출발하는 지점과의 관계를 이 CNC 장치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좌표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좌표계가 설정되면 출발점의 공구 위치와 공작물 좌표계가 설정됩니다. 가공을 시작할 때 공구는 좌표계가 설정된 지점에 있어야 되고 공구를 이제 교환할 때도 대부분 설정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정된 이 지점을 시작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기계 원점, 기계의 기준점이죠. 기계 제작자가 파라미터로 설정한 점입니다. 기계 좌표의 설정은 전원 투입 후 원점 복귀 완료 시에 이루어진다. CNC 기계를 나중에 한번 만져볼 텐데 그때 이제 뒤에 전원을 켜고 CNC 전원을 켜면 제일 처음에 원점 복귀를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이고 금지 영역 등의 설정 기준이 되며 기계 원점에서 기계 좌표값은 X0, Z0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공구의 현재 위치와 기계 원점과의 거리를 알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축에는 X축과 Y축과 Z축이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축으로 U, V, W나 A, B, C 등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U축은 X축과 그리고 V축은 Y축과 W축은 Z축과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계 원점과 그다음에 시작점, 그다음에 공작물 원점.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기계 원점은 말 그대로 기계의 원점이라 생각하면 되고 시작점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공을 시작할 때 공구가 위치에 있을 좌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공작물 원점은 척에 결합할 이제 공작물의 정중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x가 제로이고 y가 제로인 지점은 도면으로 볼 때 공작물 위쪽이나 뭐 아래쪽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반은 이제 환봉을 가공하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이런 환봉을 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파이 60이다. 지름이 60짜리가 있다. 이렇게 파이 60짜리 공작물이 회전하고 있을 때 파이 58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58로 깎고 싶은 거죠. 58로 만들기 위해서 공구가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와서 60에서 58로 만들기 위해서는 2mm를 가공해야겠죠. 그래서 2mm를 가공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작물에 공구가 대인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공구가 공작물에 대인 순간부터 1mm만 가공하면 양쪽으로 1mm씩 가공이 되기 때문에 총 2mm가 가공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짜리 공작물이 회전하고 있을 때 파이 58로 만들기 위해서 공구가 다가와서 이제 대였을 때 2mm를 가공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작물에 공구가 대인 순간부터 1mm만 가공하면 총 2mm 가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 공작물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1mm씩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크기에서는 60에서 58이 된 겁니다. 이렇게 2mm 가공했을 때는 위에 1mm와 밑에 1mm를 가공하면서 총 2mm가 가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환봉의 정중앙이, 여기 있는 정중앙이 x0, y0가 되는 공작물 원점인 거죠.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절대 좌표계는 공작물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가공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공작물 중심선상의 임의의 점에 잡은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곳을 기준으로 치수를 명령한다. 선반의 좌표원은 X와 Z를 사용한다. 그리고 G50 명령을 이용해서 각 공작물마다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G50이 나온 김에 추가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50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좌표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죄송해요. 자, 글씨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좌표계 설정. 두 번째로 주축 최고 회전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축의 최고 회전수 제한. 우선 좌표계 설정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CNC 선반은 이 G50이라는 지령으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보통 MC치죠. 머신센터는 G92로 설정하죠. 근데 G50은 프로그램 시작점을 세팅하는 겁니다. 시작점을 설정할 때 X와 Z의 어떤 고정된 좌표 개념을 떠나서
공구 교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구를 교환할 때 간섭을 받지 않고, 작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그리고 가장 편리하고, 또 제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보면 G50이면 X150점 Z150점이라고 적는다면 처음에 이제 공작물 좌표계를 X150과 Z150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주축 최고 회전수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CNC 선반이 범용 선반과 좀 비교해서 좀 더 우수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절삭 속도를 하나 지정하면 일정한 절삭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품의 지름에 따라서 우리 가공될 이제 가공품의 지름에 따라서 회전수가 다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의 지름이 커지면 회전수가 낮아지고 제품의 지름이 작아지면 회전수가 높아집니다. 이게 절삭 속도에 비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CNC 기계 주축 모터에 이제 회전의 한계가 있는데 일정 회전수 이상은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지만 제품의 지름이 차츰차츰 작아지는 단면을 절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좀 그런 경우에는 지름이 0에 가까워지면 회전수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름이 작아지면 작을수록 회전수가 빨라지니까 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고 회전수에서 이제 이걸 계속 작업하다 보면 기계의 수명도 그만큼 좀 단축이 되고 공작물의 이탈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G50 기능으로 최고 회전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최고 회전수, 주축 회전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뭐 G50에 예를 들어서 S2000을 한다라면 주축의 회전이 2000회선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정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S는 1분당 회전수, 즉 RPM을 뜻합니다. 이처럼 회전수를 이제 제한을 두면 이제 제가 제한 둔 이 회전 이상 주축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지름이 이제 차츰 작아지더라도 이 2000 이상으로는 빨라지지 않는 거죠. 네,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대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필기한 내용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좌표계란 일시적으로 좌표를 0으로 설정할 때 사용한다. 일단 다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의 위치가 원점이 된다. 중요한 말이죠, 이게. 자, 선반의 경우 좌표원은 X축은 U, Z축은 W이다. 공구 세팅, 간단한 핸들 이동, 좌표계 설정 등에 사용된다. 지금 이것만 읽으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증분지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분지령. 자, 증분지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구 현 위치를 기준으로 내가 뭐 움직였던 이 위치가 있는데 마지막 움직였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또 다음에 움직이는 어느 정점까지 어느 축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 지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움직인 이 현재의 위치가 언제나 이동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좀 앞서서 우선 방향에 따른 부호를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에서 출발해서 뭐 종점에 이제 가상 화살표를 수평 수직으로 찾아 이제 작성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네모해 가지고 갈게요. 여기가 원점이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위쪽이면 이쪽으로, 위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부호가 됩니다. 또 Z축으로 오른쪽 방향이면 플러스가 되고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쪽이 X, 자, 이쪽이 Z입니다. 자, 이거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분지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살짝 그림을 대충 하나 그려보면 뭐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이 하면 이게 한 80 그리고 이쪽이 한 100 그리고 여기까지가 30 총 길이가 60이다 라면 그림 정말 못 그리죠.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XZ로 표현한다면 X와 Z로 표현한다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깎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야 되는데, 자, 그냥 G코드랑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좌표만 적어 볼게요. X로 적었을 때는 X 80점, Z 0점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그리고 X 80점, Z 마이너스 30점인 구간이 여기 구간이죠. 대충 느낌이 오나요? 그 다음에 X 100점, Z 마이너스 60점인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지정 작성이고요. 이게 절대. 이제는 증분입니다. 증분은 UW로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움직인 그 지점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움직인 그 지점, 마지막에 움직인 지점.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했다고 쳤을 때 U 80점, W 0점. 자,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X좌표로만 올라갔죠. 위로만 올라갔고 좌우로는 움직인 게 없다 보니 U80 그 다음에 W0 맞죠? 근데 뭐 여기랑 똑같지만 어쨌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이 아래 위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왼쪽으로만 이 30만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U는 0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거지. 그리고 W가 마이너스 30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들어왔던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죠. 현재의 위치가 원점이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 위치가 원점이 되어서 움직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 보니까 이 지점이 또 현재의 위치가 됐으니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U가 20이고 점 W가 마이너스 30인 겁니다. 총 길이 60에서 이제 여기 남아있는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30만큼 왔죠. 그러면 남아있는 길이도 60에서 30을 빼면 30이겠죠. 그래서 W가 마이너스 30만큼 간 거고 총 우리가 올라왔던 게 80이었는데 여기서 요 위에만큼 이 길이가 이 양쪽이겠죠. 양쪽 다 포함해서 20만큼 차이가 나니까 U20만큼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기 보면 부호가 있죠. 여기 또 마이너스가 적혀있고 마이너스 적혀있고 하는데 X나 U 좌표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잡혀있죠. 그 이유가 위로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그리고 Z도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인데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Z방향은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주는 거고요. X좌표에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좌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증분좌표도 마찬가지예요. U좌표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W 좌표는 계속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좌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틀려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CNC 선반 프로그래밍의 구성. CNC 선반을 프로그램할 때, 작성할 때, 이제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기본 양식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좀 줄이고 잘못을 좀 찾아내기가 좋죠. 일단은 단계로는 프로그램 번호, 기본 조건 설정, 절삭 과정, 공구 교환점 복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순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나중에 다시 안내해 줄 거니까 지금은 순서가 이렇게 프로그램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비 기능 이제 드디어 저번 시간에부터 얘기했던 G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G코드는 준비 기능을 말합니다. 준비 기능. 하나의 블록의 제어 기능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G 다음에 이렇게 G 다음에 숫자 두 자리를 붙여서 명령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G00부터 G99까지 있습니다. 많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CNC 선반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G코드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G코드의 기능 중에 그거 제대로 이제 G00부터 G99까지 알기 전에 기능 중에 원샷 G코드랑 모델 G코드라는 것을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원샷 G코드에 대해서는 의미가 지령된 블록 안에서 유용한 기능이라 되어 있죠. 이게 00 그룹의 코드에서만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 예시가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은 선생님 얘기하는 거 일단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모델 이제 G코드는 연속 유효 G코드로 00 그룹 이외의 모든 G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룹 내에서 다른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지령된 뭐가 하나 딱 나오면 계속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G01은 모델 G코드라고 했죠. 한 번만 사용하면 동일 그룹에 다른 어떤 G코드가 나오기 전까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생략이 돼 있죠. 보여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블록마다 G01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G01을 블록마다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니까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G04, G04는 원샷 코드입니다. 지령된 블록 안에서만 그 효과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자주 쓰고 많이 외워야 되는 G코드 일람표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G00부터 작성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G코드 이제 여기 있는 그룹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00과 00이 있고 00을 제외한 01, 00, 07 등 다양한 그룹이 있다고. 근데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00그룹은 원샷 G코드로 지령된 이제 블록에서만 의미를 갖고 00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동일한 그룹 내에서 다른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지령된
G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 이제 G00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G00은 급속 위치 결정이라고 해서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이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위치까지 빨리 이동하겠다 하는 게 G00. G01은 직선 보관, 직선 가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공하거나 아까처럼 대각선으로 가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직선 G01. 그리고 이제 G02와 G03은 원호 보관입니다. 여기가 시계 방향, 여기가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 가공을 할 때 G02, G03을 쓰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탄다든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라운드를 탄다든지 이렇게 깎고 싶었을 때는 G02와 G03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G04로는 드웰, 일시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G28은 자동 원점 복귀, G30은 제2점 원점 복귀, 그리고 G32는 나사절삭, 그 다음에 G40부터 G42는 공구 반경을 오른쪽 좌측, 좌측, 우측 보정을 한다던가 그런 보정을 취소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G50은 제가 설명드렸죠. 그다음 G70은 정삭 가공 사이클, G71은 내외경 황삭 가공 사이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황삭 가공이면 막 가공이라 그랬죠.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 빨리 가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삭 가공으로 다듬어 주는 거죠. 자, G32는 단면 가공 사이클, G72는 단면 가공 사이클, G73은 모방 가공 사이클, G74는 단면 홈 가공 사이클, G75는 내외경 홈 가공 사이클, G76은 자동 나사 가공 사이클. 이 사이클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쓰는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것도 안 쓰는 게 좀 있어요. 자, G90은 내외경 절삭 사이클, G92는 나사 절삭 사이클, G94는 단면 절삭 사이클. 자, 계속해서 G96과 G97은 주속을 제어해 주는 건데 일정 제어를 키거나 끄거나. 그다음에 G98이나 이제 G99 같은 이제 이송 기능이라거든요. 이송 기능은 공작물에 대해서 공구를 이송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G98 코드의 분당 이송과 여기가 분당 이송, 그리고 G99의 회전당 이송으로 이제 지령할 수 있는데 일반 이제 CNC 선반에서는 보통 G99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당 이송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G98을 내가 설정하지 않는 이상 CNC 장치에는 G99의 상태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단 되어 있어요. G98로 내가 설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CNC 선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별도로 내가 G99라는 이런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G코드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작성하는 방법부터 다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지금 이게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M코드에 대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 기능이라고 하죠. 이 M코드는 어드레스 M 뒤에 연속되는 두 자리 숫자에 의해 프로그램을 제어하거나 보조장치를 온오프하는 기능입니다. M코드는 한 개의 블록에서 한 개만 유효합니다. 한 개만 유효. 두 개 이상을 명령할 경우에는 나중에 명령한 것만 유효합니다. 자, 이제
M00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M00은 프로그램 정지. 이제 자동 운전 중에 M02 명령되면 자동 운전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M01은 프로그램 선택적 정지. 보통 이제 공구를 바꾸면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을 안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사용을 할 때가 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M02 프로그램 종료. 그 다음에 제일 잘 쓰는 거죠. M03 주축 정회전. 그 다음에 M04는 역회전. M05는 주축 정지, 잠깐 정지시키는 거죠. M08은 절상육 ON, M09는 절상육 OFF, 키고 끄는 거겠죠. 자, M10은 자 이렇게 주축 정회전과 함께 절상류를 분사한다. 그 다음에 M98은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한다. 위에 이제 M11, M12, 그 다음에 M13, M14, 이런 거 되게 많죠? 여기서부터는 잘 안 써요. 여기에 M30, 이거는 프로그램 종료, 그리고 리셋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 번호가 N0, 1부터 N0, 하여튼 9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게 제일 마지막이라고 치셨을 때 여기에 M30을 한다면 CNC 기계가 알아서 종료됐구나. 근데 M30이네. M02라면 여기서 딱 끝나고 멈추는데 M30을 적어 놓으면 이 상태로 다시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 시켜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선두로 되돌리는 기능. 다음에 M48 주축 속도 조절. 그 다음에 M49 주축 속도 조절 취소. 자, 그 다음에 M99 보조 프로그램 종료. 네, 지금까지 CNC 좌표계 설정과 프로그램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좀 늦더라도 확인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질 다음 시간에는 CNC 선반 프로그램 작성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